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 캐나다 브이로그 차 구하는 법, 집 구하는 법, 그리고 스터디 퍼밋 받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가 왜 캐나다로 대학원을 오게 되었고 또 캐나다의 대학원은 학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과는 어떤 과인지 또 들어오면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왜 캐나다로 대학원을 오게 되었는지부터 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제가 나온 학교에서 한 학기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을 했었어요.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간 목적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가고자 한 것도 있고 또 저의 전공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저의 전공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 석사를 지원하게 됐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한 학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한국에서 다녔는데 제가 생각했던 석사 생활과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꼭 석사를 공부를 하고자 해서 온 학생들도 있지만 같은 학생이어도 그 성인들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에서 조금 높은 직급인 사람들이 그 학위를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뭐 그분들은 그 자기들이 하는 전공이 다른 거고 그냥 여기에 대한 학위만 석사 학위만 따러 오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석사생의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풀타임을 하기를 원했는데 풀타임을 하기에는 여기서 제가 얼마나 시간을 유용하게 그리고 딱 잘 분배해서 2년이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본 결과 아마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를 거기서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친해진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과 따로 많은 그 상담을 해봤고 또 같은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서는 그 교수님의 추천으로 다른 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기서 10분 만에 유학원 없이 혼자 외국 대학원 준비하는 법 10분짜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레인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검색을 통해서 제 전공과 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연구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 학교와 전공을 찾았고 제가 직접 그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유학원 없이 직접 컨택하게 된 경우를 설명해드린 영상이 저번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대학원을 오게 된 계기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뭐 캐나다를 정한 이유는 딱히 없어요. 제가 맞는 전공과 그 교수님이 캐나다에 있는 어떤 대학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고 지원했던 거지 뭐 미국을 가야겠다, 캐나다를 가야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가는 저번 영상에서도 찍었고 방금 말했다시피 하이브레인넷이라는 사이트에서 대학원생을 모집하는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나 그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그 한 학기 동안 석사를 같이 하면서 임용고시를 같이 준비했었어요. 1년 동안 임용고시를 같이 준비했었는데 원래 임용고시 TO가 5월에 나는데 그때 작년에 당시에 뭐 그 전 대통령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게 점차 늦어졌고 자꾸 연기되다가 보니까 7월이나 8월쯤에 발표가 났어요. 임용 TO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1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을 같이 하면서 임용을 같이 공부했는데 그 8월쯤에 가서 TO가 한 명도 안 난 거예요. 저의 전공에 대해서. 그래서 그 TO가 안 나는 그날 바로 접고 어차피 지금 당장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접고 바로 그 하이브레넷 검색을 통해서 여기를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가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이었고 모든 거를 다 자료를 준비해서 교수님한테 지원을 하는 데까지는 한 몇 주가 걸려서
9월쯤에 뭐 스카이프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캐나다에 계신 교수님이랑 전 한국에 있었고 스카이프를 통해서 면접을 봤었죠. 처음에 본 면접이 그 캐나다에 계신 교수님인데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편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교수님이 영어로 자기소개라든지 또 영어로 또 면접을 봤어요. 영어로도 짧게 면접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랑 계속 그 뒤로도 스카이프를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계속했죠. 뭐 연구라든지 여기의 생활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뭐 미래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영어로 할 때도 있고 한국어로 할 때도 있고 거의 한 번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계속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총 제가 여기 온 거는 4월이에요. 이번 연도 4월이고 그때 9월부터 쭉 준비했죠. 그래서 9, 10, 11, 12, 1월, 2월, 3월 제가 최종 발표가 난 거는 한 2, 3월 정도예요. 그래서 총 알고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면접 보고 나서부터 6개월 정도. 처음에 면접을 보고는 영어 성적이 필요했어요. 토플 성적이.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토플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할 때 짧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지원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9월부터 11월 왜냐면 성적이 나오는데 또 몇 주가 걸리니까 2달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성적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성적 받고 온갖 자료를 다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년을 하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 졸업할 때 쓰는 논문을 소논문 버전으로 먼저 입학하기 전에 써야 돼요. 그 쓰고 또 여러 가지 리뷰 페이퍼를 써야 돼요. 교수님이 주시는 그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이렇게 사과, 딸기, 포도 여러 개 주제가 있어요. 그 내가 뭐를 석사 논문을 주제로 할 건지 뭐 완벽하게 정했다 해서 그걸로 쭉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논문도 쓰고 포도에 대한 논문도 쓰고 복숭아에 대한 논문도 쓰고 다 짧게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 제가 알겠죠. 뭐가 더 제가 관심이 있다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을 한 편을 소논문을 짧게 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내야 되고 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때까지 스펙 같은 거 줄줄이 글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점으로 해서 딱 간략하게 한 줄로 쓰는 게 좋아요. 뭐 2010년도 뭐뭐뭐 자원봉사활동 뭐 2011년도 무슨 회장 역임 이런 식으로 그 스펙을 간략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영어 성적이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지원을 하고 나서 결과를 듣기까지는 한 2-3달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2, 3월에 최종 발표가 났고 4월에 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얘기는 학기 구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대학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총 3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년에 우리 대학 한국 같은 경우는 2학기잖아요. 1학기, 2학기. 그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3학기예요. 그럼 어떻게 학기가 구성되냐면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학기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또 학기고요. 그 다음에 1, 2, 3, 4월 이렇게 또 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월달에 4월달에 들어와서 5월달 학기를 시작했으니까 매이에 시작했으니까 이걸 summer semester이라고 해요. 여름 학기라고 하고 근데 여름 학기가 우리나라의 약간 계절 학기 같은 개념이래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학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기 시작 날은 원래 September 9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5월에. 뭐 대학원생은 그런 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름 학기라고 뭐 쉬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따로 방학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5, 6, 7, 8 하고 또 바로 9, 10, 11, 12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저는 5월 1일 날 바로 학기를 시작했고 첫날부터 제 랩 오피스를 어딘지 배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노트북이랑 컴퓨터를 받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년 석사가 2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2년 과정 중에 총 수업은 4개만 들으면 됩니다. 그 처음에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 하나를 듣고 있는데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1년에 2개씩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 첫 번째 1년에 그 4개의 수업을 모두 다 땡겨 듣습니다. 그리고 2년째에는 좀 더 자기 논문과 리서치를 그 집중하기 위해서 수업을 없앤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미리 다 땡겨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야 하는 수업이 총 4개인데 그 4개 중에 1개를 듣기 위해서 그게 4개 중에 1개가 통계학인데 그 통계학을 대학원생 수업 통계학을 듣기 위해서는 그 undergraduate 대학생 통계학을 꼭 들어야 돼요. 그걸 prerequisite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어야지 그 수준을 인정해주고 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대학생 통계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통계학을 들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교재적인 어떤 예를 들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 위주의 문제였다면 여기는 진짜 실용적인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어렵고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 목금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 지금 대학생 통계학 수업을 월화 목금 원래 월화 수목금인데 그 학생들이 너무 빡신 것 같다라고 해서 수요일은 한 주에 수요일은 빼는 대신에 한 주를 더 하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요. 수업은 총 2시간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대학교 수업보다 빡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은 5분밖에 없고 계속 그냥 수업이야. 계속 수업하고 매주 금요일은 그 랩실에서 컴퓨터로 그 직접 미니탭이라든지 사스를 이용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힘들고 외국은 대학교 때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 학생들이 좀 열정적인 것 같아요. 진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만 대학교를 오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되게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마치고 나서 가는 게 아니고 다 줄 서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래서 거의 30분에서 1시간 마치고 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 날 랩 시간에는 그 또 과제를 내줘요. 그 과제를 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1시간 정도씩 더 총 한 3시간 정도를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되게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수업을 총 4개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4개 중에 1개 지금 통계학을 듣기 위한 그 프리리퀴짓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또 들어야 되는 게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거 하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뭐 매트랩이라든지 C# 프로그래밍 또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전공은요. 그 크게 보면 Department of Engineering이라서 공학과예요. 공학과인데 무슨 공학과냐고 물어보면 그 제가 있는 곳이 Agricultural Campus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Biomass and Robotic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Biomass and Robotic.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냐면 그러니까 공학에서도 전기공학이 있고 컴퓨터공학이 있고 엄청 공학이라는 분야가 많잖아요. 근데 그 공학 중에서도 저는 식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이랑 관련된 공학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제가 올 때 그 리뷰 페이퍼를 쓴다고 했는데 리뷰 페이퍼에 관한 주제를 저는 랍스타를 정해서 랍스타에 관한 공학을 연구하는 주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FAO Food Agricultural Organization의 objective 그러니까 목적이랑 가장 부합하는 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런 목적은 농산물의 증진 및 분배를 좀 균형적으로 하고, 그리고 농민의 생활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목표를 가진 곳이 아마 FAO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식품이나 식량 부족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고, 또 전 세계 인구의 식품 분야에 관련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 대학원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거고, 지금 이미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에 조금 쉽게 올 수 있는 대학교 자체가 4년제 대학은 아니지만 NSCC라고 그 노바스코샤주에서 국립으로 하는 2년제 전문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학교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전문대가 실용적인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그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잡을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영주권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과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실용적인 거를 배우기 때문에 혹시 정말 오고 싶은데 좀 영어 성적을 따기는 힘들다라든지, 물론 NSC도 IELTS가 필요하지만 조금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